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엑셀 3교시죠? 엑셀 3교시에서는 우리가 한글에서 배우셨던 개념 중에서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그런 다음에 우리가 표 만들고 나면 표의 크기 조절, 합치고, 꾸미고,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작업하시는 거 맞으시죠? 그런 개념들, 결국 엑셀에서도 자료가 입력되고 나면은 꾸미기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꾸미기 개념 파트 1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미기 개념은 되게 재밌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필수적인 기능인데, 이 녀석 잘 이해하셔갖고 엑셀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보다 깔끔한 문서를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도록 하죠. 먼저 꾸미기 개념은 자료가 입력된 상태에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저께 했던 것도 잠깐 한번 복습해 보실까요? 먼저 항목 이렇게 치시고, 많은 분들 제가 이걸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이거 잠깐 설명드리죠.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줄들은 실질적으로 인쇄될 때 나타나는 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세요. 이 줄들은 우리가 엑셀을 다루면서 엑셀이 표 형태의 개념을 확장시킨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칸과 셀과 셀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일종의 보기 안내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이 선들은 실제 인쇄하시게 되면 나타나는 선이 아니시고 작업의 용이성을 위해서 미리 세팅해 놓은 선이다. 나중에 이런 선들 보기 싫으시면요, 보기 들어가셔갖고 여기 보시면 눈금선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얘를 눈금선이라고 부릅니다. 체크 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하얀 종이처럼 보이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줄과 칸은 존재하면서 나타나는 거다. 근데 이런 줄과 칸들을 그냥 맨 땅에 다루려고 하니까 힘들더라. 그래서 눈금선이라는 걸 제공해 주면서 이런 가상의 선을 보여주면서 작업을 용이하게 해주는 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표를 다루는 개념인데, 이런 눈금선들은 그냥 작업의 용이성을 위해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꾸미기 한번 해보죠. 이름, 교육, Alt 엔터 치게 되면 한 셀에 두 줄 이상 들어온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교육 과정, 그다음에 교육 시간, 인원수, 그다음에 비고, 이런 강사명 이렇게 하도록 하죠. 자, 항목 배웠고, 어저께 배우셨던 거 응용하시게 되시면 블럭 잡으시고 우측 하단에 채우기 핸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밑으로 끌어가고 6시간 교시가 있고, 강사명은 윤인수. 자, 윤인수도 계속 똑같이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자, 컴퓨터 기초 한글, 그다음에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자격증 분야별, 이렇게. 교육 시간은 1교시, 2교시. 그런 다음에 블럭 잡으시고 밑으로 끄시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6교시까지 인원수 30명, 30명, 20명, 20명, 10명, 20명. 비고는 이렇게 놨다 치면은, 자, 이렇게 기본적인 자료를 입력하셨다라고 생각하셨었을 때, 이 상태로 우리가 인쇄를 하거나 나중에 뭐 자료로서 유지 관리하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안 보이는 것도 있으실 거고, 그렇죠? 이 안 보이는 원인은 글자 칸에 만약에 이런 데 글자를 계속 쓰시게 되면, 글자를 계속 쓰면 뒤에까지 보여요.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옆 칸에 다른 글자가 들어가면, 다른 글자가 이 칸을 메꾸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앞에 있는 칸에서는 너비만큼만 보여줍니다라는 얘기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비어져 있으면 이 뒤에 글자가 보이겠지만, 여기는 지금 칸의 너비에 따라서 글자가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너비까지 다 보여주지 못하고, 그렇죠? 너비가 작기 때문에 글자까지 다 보여주지 못하고 글자가 잘려 보이는 듯한 형식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입력이 끝나고 나셨으면은, 우리 한글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죠. 한글에서도 한글 표 만드실 때 글자 입력 다 하시고 나셨으면 이제 뭐 하셔라? 꾸미기 하셔라. 그 꾸미기를 우리는 엑셀에서는 셀 서식이라는 개념으로 다루시게 됩니다. 그리고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끄집어내는 방법도 있고, 또 그냥 간단한 메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오늘 그것까지 설명을 드리고, 내일은 셀 서식의 고급적인 과정 중에서 표시 형식이라고 엑셀에서 별표 1000만 개짜리입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기능을 1시간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부터 기억하시죠? 컨트롤 1번 키입니다. 이거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이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블럭 잡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이라는 메뉴를 찾아가셔도 됩니다라는 거. 어떤 거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셀 서식에서 하실 수 있는 건 뭐냐? 맞춤.
예, 정렬이란 얘기예요. 한글에서 글자 문단 모양이랑 똑같은 거고 글꼴,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글자 모양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테두리, 우리 표에서 우리 테두리 만드시던 거 기억나시죠? 블럭 잡고 C에 해당하는 거, 채우기, 블럭 잡고 C에 해당하는 거. 그런 다음에 표에서 크기 조절과 합치기도 설명을 드리고 나누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크기 조절부터 시작이죠. 크기 조절. 얘는 이렇게 적어드려요. 반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과 열의 머리글의 경계선 선에서 작업합니다. 이렇게요. 어디라고요? 행과 열의 머리글의 경계선. 그러면 행은 어디예요? 여기가 행머리글, 여기가 열머리글이에요. A, B, C, D 1, 2, 3, 4가 행과 열의 머리글이시죠? 그 중에서 뭐에? 경계선에 갖다 놔라. 경계선에 갖다 놓으면 어저께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블럭이 잡힌다고. 근데 경계선이란 얘기는 여기 있는 선을 말하는 거죠. 여기와 여기에 경계선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 요때 그리고 또 요때 모양이 조금 다르죠. 이렇게 갖다 놓으면 좌우로 벌어진 화살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상하로 벌어진 화살표가 나타나는데 요때 내가 원하는 만큼 크기 조절을 할 수 있다. 한번 해볼까요? 마우스를 갖다 놓고 블럭 잡으셔도 됩니다. 안 잡으셔도 되고 블럭 잡는 경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이렇게 갖다 놓고 당기시게 되시면 내가 원하는 만큼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간단하죠? 네. 이렇게 누르고 당기고 누르고 당기고 뭐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런 다음에 열너비라는 얘기가 나타나긴 하는데 이거는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이 수치에 대한 감각이 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열너비도 나타나고 여기서 행 높이라는 것도 나타나는데 이 수치 갖고 우리가 잘 쓰질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신다? 경계선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하셔라. 되셨나요? 자, 경계선으로 작업하시되 무엇을 같이 사용하시게 되면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제가 지금 글자 수정 여러분들 이제 여기다가 글자를 썼으면은 여기에 커서가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요 칸에 글자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놓고 더블 클릭하셔야지만 커서가 생깁니다. 그래갖고 Alt 엔터 치는 것도 기억나시죠? 어저께? 그리고 흥과 열의 머리글 경계선에서 작업하시는데 블럭과 같이 활용합니다. 같이. 그럼 블럭과 같이 활용하게 되면 어떤 작업이 이루어집니까? 블럭과 같이 하게 되면은 자, 블럭과 같이 하게 되면은 블럭과 같이 작업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세요. 어떤 식으로? 얘 하나는 그냥 움직이는 거 맞죠? 그래서 제가 블럭 잡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블럭을 이렇게 잡고 나서 두 개를 블럭 잡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블럭 잡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세요. 뭐 갖고 블럭 잡으시라고요? 행과 열의 머리글 갖고 블럭 잡으시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어느 거 하나를 움직이시게 되면 나머지 것들이 같은 크기로 세팅이 됩니다. 이 방법 많이 이용하시죠. 그러면 요거의 응용법은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컨트롤 누르고 여기 어저께 블럭 잡는 방법 중에서 컨트롤 누르면 불연속 블럭이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 머리글에서도 그대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 블럭 잡고 어느 거 하나를 움직이시게 되면 나머지 것들도 같이 움직이게 되니까 손쉽게 원하는 방식대로 크기 조절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내가 어떻게 블럭 잡느냐, 어떤 행과 열의 머리글을 선택하고 작업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크게 해놓고 작업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한글과 엑셀 비슷하다는 얘기세요. 선 입력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꾸미기 하면서 나간다. 그럼 여기가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여기도 될까요? 예, 됩니다. 이렇게 블럭 잡고 어느 거 하나를 키우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죠? 만약에 제가 요거 하나만 움직이게 되면 요거 하나만 움직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동시에 블럭 잡고 어느 거 하나를 움직이시게 되면 그것과 같은 크기가 되더라. 그래서 머리글 갖고 한다. 그리고 머리글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머리글의 경계선에 산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어느 거 하나만 하고 싶으시게 되면 블럭이 필요 없지만 동시에 같은 크기로 세팅하고 싶게 되면 머리글을 블럭 잡고 작업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방법입니다. 더블 클릭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자, 이렇게 블럭 잡고 더블 클릭. 어떻게 되나요? 컴퓨터가 그 칸에 가장 길게 들어가는 글자의
길이를 세팅해 갖고 거기에 맞춰 갖고 자동적으로 조절을 해준다. 이거는 그래갖고 내가 일일이 조절하는 것도 귀찮고 그냥 각자 가장 적당한 크기 찾아가고 싶어요 하시게 되시면은 블럭 잡고, 블럭 안 잡아도 됩니다. 한 칸만 블럭 잡게 되면 한 칸만 되는 거고, 블럭 잡게 되면은 동시에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블럭 잡고 이런 식으로 응용하시게 되시면 얼마든지 내가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간단합니다. 그래갖고 일단은 경계선에 갖고 크기 조절한다라는 거 한 개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작업에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상태에서 자, 크기 조절 끝났죠. 그리고 난 상태에서 이제 뭐 배우시느냐? 간단합니다. 맞춤, 글꼴, 테두리, 채우기 이런 것들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조금 더 꾸며보고 저하고 맞춤과 관련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한글에서의 글자 모양, 문단 모양은 우리 홈 탭에서, 홈 메뉴에 요거 어디서 많이 보던 녀석이에요. 그렇죠? 무엇과 동일하다? 한글에서 글꼴과 동일하고. 여기 보시면 맞춤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맞춤은 뭐하고 비슷하다? 한글에서 정렬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단 모양과 비슷하다. 그리고 여기가 글자 모양, 여기가 문단 모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 녀석이겠네요. 자, 출발해 보도록 하죠. 네, 이 녀석이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가운데 맞춤. 무슨 기능인가요? 말 그대로요. 이게 한글의 블럭 잡고 M이랑 똑같은 녀석이에요. 네, 블럭 잡고 합치기랑 똑같은 녀석이에요. 이렇게 블럭 잡고 얘 누르면 합쳐진다는 얘기죠. 블럭 잡고 얘 누르면 합쳐집니다. 자, 그럼 역으로 응용을 할 때 요거 누르고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눌러도 합쳐지는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합친다라는 개념이고, 나누기란 개념은 엑셀에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엑셀에선 나누기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나누고 싶으면 나중에 줄칸 삽입이란 기능을 따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난 상태에서 이 녀석을 잘못 합쳤다. 그럼 원래대로 돌아오려면 우리가 나누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나누기란 개념이 없지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한 번 더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는 토글 기능이에요. 제가 한글에서 토글 기능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한번 누를 때마다 기능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블럭 잡고 누르면 합쳐지고 한 번 더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리고 요 녀석 별표 합치기 나누기. 블럭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먼저 맞춤에서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러니까 가운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 상태에서 내가 정렬하고 싶으면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계속 설명드리죠. 그 다음 거는 이제 쉬워져요. 여기 눌러갖고 글자체 바꾸는 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죠? 한글에서 배우셨던 대로 글자 크기 이해되시죠? 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요것도 이해되실 겁니다. 조금 더 커져라, 조금 더 작아져라. 이 녀석은 글자 크기를 적당하게, 얼마라고 정확하게 수치를 줄 수 없을 경우 내가 그냥 적당한 크기대로 세팅하고 싶다 그러면 한 번씩 누르셔갖고 적당한 크기대로 맞추신 다음에 편하게 쓰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얘는 진하게, 그렇죠? 얘는 기울임, 얘는 밑줄, 여기도 밑줄의 종류, 이중 밑줄, 그렇죠? 네, 눌렀을 때 빼지고, 그런 다음에 얘는 테두리입니다. 테두리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얘가 무엇이다? 네, 블럭 잡고 C 눌러갖고 면색 채우기 누르셨을 때 채우기. 그렇죠? 다른 색깔도 존재하니까 누르시게 되면 얼마든지 다른 색으로도 채울 수가 있더라. 블럭을 여러 개 잡고 동시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러고 먼저 가르쳐 드릴 때 블럭 잡는 법부터 설명드리고 그 다음 기능으로 넘어온 이유는, 이렇게 블럭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우리가 들어가는 개념을 한꺼번에 작업에 응용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는 뭐다? 네,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자, 한번 해보죠.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이해되시겠죠? 똑같아요. 한글에서 나타나는 모양과 여기서도 나타나는 모양이 똑같다. 자, 그럼 요거 갖고 잠깐 한번 우리가 기본적인 꾸미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얘만 조금 더 넓어지면 되시겠죠. 자, 그럼 블럭 잡고 그러면은 뭘 해야 되겠다? 글자체 한번 바꿔보자. 오케이. 예를 들어서 그냥 가장 간단한 글자체 한번 써볼게요. 바탕체 쓰시고 경고등 한번 써볼까요? 네, 경고등 한번 쓰고, 그런 다음에 글자 크기는 조금 작게 해보겠다. 되셨죠? 진하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로 하시면은 하신 만큼 쓰시면 되시겠고, 그런 상태에서 이 부분과 컨트롤 눌러서 이 부분을 내가 색깔로 채우고 싶어요. 그런 다음에 가운데 정렬하고 싶어요. 블럭 잡고 얘들도 가운데 정렬하고 싶어요. 간단하시죠? 네, 한글에서 배웠던 대로 그대로 응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다가는 제목 같은 거 쓰실 때 이렇게 쓰시면 되시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블럭 잡고
현장 교육 시간표라고 쓰고 블럭 잡으신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는 글자 크기, 글자체 바꿔주시고 글자 크기 두두두두두두두 이런 식으로 쓰시고 이것만 잘 몇 번 연습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되시겠다. 근데 엑셀에서는 정렬이 요거는 우리가 한글에서 늘 보시던 건데 요 녀석 단계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건 어떨 때 쓰시는 거냐? 일반적으로 엑셀에서는 글자를 쓰시게 되면 글자는 가운데 들어가는 게 원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짠, 짠, 짠. 설명 굳이 안 드려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눈으로 보이시죠? 그러니까 높이가 셀의 글자 크기보다 높아지게 되시는 상태에서 셀의 크기가 글자 크기보다 커진 상태에서 글자의 세로까지도 우리가 세팅 정렬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 녀석 세 개는 가로 정렬, 요 녀석 세 개는 세로 정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는 이렇게 단 상태에서 제가 이런 것들은 가운데 정렬보다는 뭐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게 훨씬 더 좋다. 여기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들여쓰기. 이 녀석은 떼어쓰기. 그리고 가운데 정렬하셔도 되시겠지만 이런 거 가운데 정렬하셔도 되시겠지만 왼쪽 정렬해서 요거 눌러갖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조금 더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요거 제일 많이 쓴다. 들여쓰기라는 녀석 많이 쓰고 이런 것들도 잘 한 번씩 눌러보셔라. 나중에 써보시면 얘는 어렵지가 않으세요. 그런 다음에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얘도 종종 쓰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뭐다? 글자를 내가 원하는 만큼 글자 돌리기도 가능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로 쓰기. 세로 쓰기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글자식, 교육 시간표가 이런 식으로. 근데 잘 안 쓰시겠죠?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무슨 쓰기가 되니까 가로 쓰기가 되니까요. 그렇죠? 가로 쓰기가 되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로 조정하실 수 있으신데 그렇게 많이 쓰시는 기능은 아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글자 한글에서 우리가 꾸미기 배웠던 개념들이 다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 녀석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시려면은 제가 테두리는 설명 안 드렸죠? 테두리 설명드리러 갑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도 테두리가 존재는 합니다. 근데 이 녀석도 테두리를 완벽하게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테두리는 보통 셀 서식에서 많이 작업을 하세요. 그러면 셀 서식 들어가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로는 컨트롤 1번 누르셔도 되시겠고 이거 귀찮으신 분들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들어가셔도 됩니다. 라는 거 한 개씩 설명드리죠. 맞춤이 뭐예요? 맞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맞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셀의 맞춤, 셀 병합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시겠고 여기까지 굳이 잘 안 들어오시고 대부분 여기서 그냥 손을 보십니다. 글꼴이 아까 설명드렸던 이 파트가 되시겠죠. 그렇죠? 표시 형식은 설명 안 드리나요? 이게 내일 설명드릴 1시간짜리 아주 중요한 강의가 되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채우기가 여기 있는 페인트 통이랑 똑같은 녀석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건 그냥 위에서 작업하시고 셀 서식까지 들어오지 마시고요. 테두리는 이제 여기서 아까 없었던 것들, 대각선 같은 거 여기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작업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테두리는 저도 보통 셀 서식에 테두리 들어와서 작업을 합니다. 하시는 방법은 먼저 선의 종류를 선택하시고 그런 다음에 윤곽선 한번 만들어 보죠. 자, 기본선으로 굵은 선으로 바깥쪽 윤곽선 한번 줘보고요. 그런 다음에 기본선으로 안쪽을 줍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보시겠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두리. 그러니까 이런 선들은 제가 눈금선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인쇄가 되지 않는 선들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테두리 하실 때는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 인쇄하실 때는. 물론 나중에 이것들을 강제로 인쇄하는 방법은 있지만 그렇게 잘 쓰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조금 더 테두리를 자세하게 만들어 보죠. 요거는 2줄짜리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블럭 잡고 한글이나 엑셀이나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테두리를 만드실 때는 블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테두리를 한꺼번에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부분 블럭 잡아놓고 테두리 작업에 들어갑니다. 셀 서식 들어가셔갖고 2줄 누른 다음에 이번엔 어디만? 아래만. 그래갖고 이렇게 마우스로 얘는 클릭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셔갖고 마우스 적당한 위치 갖다 놓고 클릭하셔도 얼마든지 테두리를 바꾸실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한번 2줄 바꿔볼까요? 이렇게 블럭 잡고 이번엔 단축키로 해보죠. 컨트롤 1번. 그런 다음에 2줄 눌러갖고 여기 눌러갖고 하시게 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간단한 표 모양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어려워 보이는 건 아니죠. 이거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쓰시려고 보면은 연습 몇 번만 해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기능입니다. 오늘 기본적인 거의 마지막 설명. 선생님 저 꾸미는 거 자체가 다 귀찮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한번 해보고 자동적으로 그냥 세팅하고 싶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홈에 들어가셨을 때 여기 보시면 뭐가 있다? 표서식이라는 녀석이 있으세요. 요 표서식 누르시게 되시면은 엑셀을 만들면서
니들 혹시 꾸미는 거 귀찮으면 내가 미리 세팅해 놓은 거 한번 써볼래? 라고 해갖고 제공되는 표들이 나타나요. 요거 쓰신 다음에 다시 꾸미기를 또 쓰실 수도 있으세요. 꼭 요거는 그냥 큰 틀을 잡아놓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얘 눌러놓고, 예, 확인 누르면 이렇게 됐다는 거 보이시죠?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 다시 블럭 잡아갖고 다른 채우기로도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뭐 머리글 줄무늬행은 필요가 없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세팅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거 쓰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시지만 대부분 저거는 기본 세팅이 되기 때문에 내 입맛에 안 맞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본인께서 셀 서식을 직접 만드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여기까지가 일단은 우리가 엑셀에서 자료를 입력하고 꾸미는 방법까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맞춤 이런 것들 다 뭘로 한다? 예, 셀 서식 대화 상대에서 작업할 수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다? 예, 크기 조절만 조금 기억하자. 크기 조절은 어디서 하신다? 예, 크기 조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과 열의 머리글의 경계선에서 작업한다. 블록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또 하나 기억하시는 거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블록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시면 편하다. 블록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쉽고 빠르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원래대로 돌리고 싶으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되어 있는 것들 한 번 더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온다. 요거 기억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꾸미기는 홈 메뉴에서 기본적인 요거 쓰시면 되시겠다. 몇 번 연습해 보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고 싶으시면은 컨트롤 F1번이나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들어가셔갖고, 지금 표시 형식은 내일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맞춤, 글꼴, 테두리, 채우기 요 네 가지를 이용하셔갖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꾸미기를 해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도 집에서 간단하지만 이런 거 한번 작성해 보시면은 어렵지 않구나라고 말씀을 드리죠. 줄간 삽입 삭제는 나중에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꾸미기가 완성되고 나서 수식 들어가기 전에 개념 잡을 수 있게, 이거는 언제 설명드리냐면 시트와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꾸미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셀 서식 파트 1이었습니다. 내일은 셀 서식 파트 2, 아주 중요한 별표 1000만 개짜리 기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